start with da시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재활용하기에는 약간 죄책감이 있어서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좀 이제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어, 아마 이 별자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복도칠성이죠. 그 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 별자리 볼 때마다 이 만화를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 만화 얘기만 30분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뭐 아마 이 만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마음이 급하실 테니 취업도 걸려 있고 하니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굳이 별자리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별자리랑 경력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일단 비슷한 점은 일단 그 점이 있고 그 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별들이 있고 그 별이 있는 선들이 뭐 물론 하늘엔 선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을 어떻게 이을 수 있냐면 그 비슷하게 비슷하게 그 밝은 빛나는 별들이 있어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아무리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도 그 별들이 너무 멀면은 있기가 그두 별 있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별들을 이었을 때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 별자리가 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큰 곰자리인지 전갈자리인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반대로 이제 별자리랑 경력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은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 connect backwards 그러니까 내가 이 뭐 물론 사람 따라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건데 그 경력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과정에 이러한 경력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두 수 앞을 바라보고 경력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백워드 뒤로만 선을 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쪽으로만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살아갈 쪽으로 연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다면은 다음 점을 찍을 때 어떤 점을 찍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떻게 하면 이 그 큰 점을 찍을 수 있을지, 큰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차피 이제 그 키노트 끝나고 각 세션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나 엔지니어 세션에 가시면 구체적인 얘기는 들으실 수 있을 테니 이 많은 사람들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모든 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한 관심사가 있으실 텐데 공감 가는 내용을 이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초점을 이제 경력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 소개를 제가 이번에 LA 중앙일보에도 나고 창발 그 멘토링 소개에서도 봤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본 가장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우면서 왜 저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소개였어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라고 말해줄 누군가.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좀 느긋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저한테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면 반대로 저는 언제나 이제 괜찮다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모든 경우에 다 괜찮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싶을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왜 불안한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왜 저랑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에 저렇게 홍보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아마 2018년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기 발표하시는 분이 사실은 왜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트로이 말론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 한국인 행사에서 이제 키노트를 하셨는데 제 굉장히 친한 분이기도 하고 저분이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저를 주제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많은 친구 요청이 와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기다가 이제 저분이 저를 생각하셨을 때 제 키워드가 저 겸손한 자신감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는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사 속의 두 번째 아마존에서 이제 베조스와 이제 분기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은 틀리고요.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다닌 지 한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한 3년 정도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회사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출시를 했던 상품이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저 보안 그 솔루션이었어요. 그거가 그 당시에 회사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거의 한 1조 정도 났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베조스 님과 함께하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아마존 고를 당시에 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략 한 달 정도 전에 아마존 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보시는 대로 저 손바닥을 저기 대지 않아도 저 한 대충 한 5cm에서 한 10cm 사이를 올려두면은 거기에서 이제 왜 손바닥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입니다. 아무튼 제가 사실 저거 준비한 건 한 1년 전이었고요. 이미 제가 맡은 부분은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결제 관련된 그리고 보안 관련된 거는 내부적으로 이후 작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율하고 하느라고 출시가 좀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마존에서 베조스님과 했던 일들은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아닌 이제 부업, 뭐 딱히 뭐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부업이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에 가까운데 제가 버클리 스카이덱에서 거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데 거기서 어드바이저랑 셀렉션 커미티, 그러니까 처음에 엑셀러레이터에 지원하는 팀들을 이제 심사해서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번 지난 기수죠. 지난 기수가 얼마 전에 데모데이 하고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담당했던 두 팀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서 이제 올려봤고요. 아데레소는 이제 남미에서 저 커스터머 서비스 쪽 사스를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 블링스는 이스라엘에서 유럽 쪽에 동영상 내 광고 삽입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자리 이론을 가지고 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잡 카테고리를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기술직과 이제 비기술직으로 나눌 수 있겠죠. 물론 뭐 그 사이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력으로 치자면 이제 왜 IC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가느냐 아니면 매니저 트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업무가 스타트업 중심이냐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게 대기업 중심이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업계가 이제 B2C 컨슈머냐 아니면 B2B 엔터프라이즈냐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개로 단순화했을 때 저는 일단 학부는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면은 저기 텍 쪽에 점이 하나 찍혔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스타트업은 리테일 쪽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스테이플스닷컴 같은 거였는데 꽤 옛날이죠. 한 16년 정도 전일까요? 아무튼 그때 이제 시작은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었으니까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점의 크기가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선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첫 사회생활이니까 일단 트랙으로 치면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에 점이 찍히고 그다음에 스코프로 치면 스타트업 그리고 인더스트리는 컨슈머 이렇게 찍혔다고 봤을 때 두 번째 스타트업은 이제 사스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메일침프 같은 거 대량 메일 솔루션을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경력을 텍에서 비즈니스 쪽 그때 회사가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도 잘 못 팔아오는 상황이 돼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나라도 나가서 팔아오겠다. 다행히 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본의 아니게 텍에서 비즈니스로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쉽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거의 스타트 오버 새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대신에 계속 인디비주얼 사실 뭐 거기는 작은 회사였으니까 딱히 뭐 IC 매니저 구분은 없지만 굳이 치자면 제가 매니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IC라고 치면은 대신에 거기가 이제 다시 커지겠죠. 그리고 스타트업 경력이 늘어나고 인더스트리는 이제 원래 예를 들어 스테이플스닷컴을 하다가 메일침프로 오니까 엔터프라이즈 회사 쇼핑몰 상대로 이제 대량 메일 솔루션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엔터프라이즈로 오면서 저기도 이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 스타트업 이제 클라우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쪽 경력을 계속 늘려가고 이제 IC에서 매니저가 되고 스타트업을 세 번 하니까 스타트업에는 이제 거의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도 두 번. 그리고 저 회사를 다행히 저희가 엑시스를 했었어요. 저희가 한 167 밀리언 정도의 회사를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경제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다행히 이제 버클리에 MBA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제가 계속 경력적으로 치면 비즈니스 쪽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된 측면이 좀 있고요. 매니저 큰 회사에서 매니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스타트업 쪽 트랙을 탔으니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새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치면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B2B를 하고 있으니 다시 B2C를 하고 싶어서 이 경우에는 거의 스타트업보다 낫죠. 예전에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길게 하니까 닷라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버클리를 졸업하고 나서 고데디라는 SMB,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브 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잡트리에서도 보면 택을 다시 이제 살리고 그다음에 저기 트랙에서도 다시 이제 핸즈온 IC가 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전에 시네트웍스 있을 때 제 밑에 직원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간 관리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핸즈온으로 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IC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그렇다고 완전히 다 이거를 스타트업을 할 수는 없으니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랑 스코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는 컨슈머를 가겠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마존에서 이제 이 택을 계속 이제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니저로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컨슈머, 이제 이렇게 되면 제 경력 일종의 별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게 뭐 제가 원래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왜 커넥트 백워즈, 그러니까 역으로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의 트랙이 이렇게 생기는 거나 정도의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회사 안에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찍은 점들 중에서 어떤 점들을 이제 레버리지 해서 이제 이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텍 백그라운드에 그다음에 지금은 매니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왜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으로 매니지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관리를 했으면 훨씬 더 잘 챙겨줄 수 있는 거를 원격으로는 못 챙겨주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없으면 굳이 제가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러면 남들이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IC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이언티스트들, 예를 들어 PhD 디그리가 있는 사이언티스트 혹은 아마존은 아마존 스칼라라고 해서 인공지능 업계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의 컨설턴트처럼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스콥은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아마존이니까. 그리고 인더스트리는 AI는 B2C로도 쓸 수 있고 B2B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B2C 쪽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베조스님 직속 조직이다 보니 리테일 쪽에 더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 팀에서 저희가 왜 하이텍 빅5 중에 4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4회사의 CEO들이 청문회를 했었죠. 그 청문회 준비 때문에 제가 베조스님하고 컨퍼런스 콜을 한 적도 있고요. 준비는 굉장히 진땀을 뺐는데 의외로 청문회 때 저희가 받았던 뭐 공격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 질문들이 저희 예상보다는 좀 싱거운 편이라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마존을 나와서 이제 다시 제 본업인 스타트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레이트 스테이지 스타트업으로 가면은 아마 뭐 VP 이상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CXO라고 적었는데 저건 대체로 CEO 아니면 뭐 COO나 CRO 정도. 그러니까 COO는 오퍼레이팅 오피서고 이제 CRO는 레버뉴 오피서니까 주로 이제 돈 버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CTO라든가 CIO라든가 이런 쪽은 저보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왜 옵션 1에서 보여드렸던 점하고 오렌지색 점하고 하늘색 점은 거의 정반대죠. 하지만 양쪽 다 이제 점들이 있으니 그 점을 리바이브하거나 아니면 커넥트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이제 회사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제가 버클리 스카이덱이나 아니면 알케미스트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하는 이제 경력을 계속 이어서 아예 이제 그 전업 투자자로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옵션을 보여드린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각자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완전 사회 초년생인 분도 있으실 거고 이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이렇게 별자리처럼 점과 선으로 이어서 보시면은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장점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레버리지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왜 어필을 할 것인지를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커다란 점을 찍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이 왜 커다란 점을 찍어야 되냐면 그 점을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백워드로밖에 이을 수 없거든요. 뒤로밖에 이을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단은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점이 크게 찍히겠죠. 그리고 오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게 브랜드가 돼요. 저 사람은 저 일을 오래 했으니 잘하겠구나. 그런 기대치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점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면은 점을 자꾸 이제 작은 점을 여러 개 찍으면 이렇게 잊기가 쉽지도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생을 한 10년, 20년 살았을 때 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큰 점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거 한 사람이었구나. 요런 게 이제 경력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의 경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점을 찍기 위하면 결국 오래 일해야 되는데 오래 일하면 하기 위해서는 그게 굳이 그 오래 일한다는 게 꼭 한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군데 회사를 가더라도 비슷한 인더스트리, 비슷한 잡 패밀리 뭐 그런 쪽으로 이 경력을 쌓아가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커다란 점을 찍으려면은 일단 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내가 이 경력을 꼭 너무 잘 살리고 싶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미를 얻으려면은 가장 이제 쉬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뛰어난 동료들이 많아야 돼요. 넷플릭스가 사실 이런 걸 되게 잘하죠. 뛰어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알아서 이제 각자 잘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고 흐뭇해하는 뭐 그런 그리고 서로 배울 게 있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뛰어난 동료들이 있어도 서로 경쟁만 지나치게 한다거나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걸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면은 오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 필요한 부분은 이제 좋은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은 조직 안에서 승진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직을 할 때 유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를 스핀오프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나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결국은 관리자인데 이 관리자라는 게 굳이 관리자를 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경력을 잘 갖고 가다 보면은 관리자가 될 그 상황이 올 텐데 좋은 관리자가 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남한테 얻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도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됐을 때가 가장 이제 많이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시절에 고른 기본적으로 본인의 케이퍼블리티, 본인의 능력이랑 퍼포먼스가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가 됐을 때는 이제 이게 스케일러블리티, 어차피 혼자 일하려고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려고 팀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 팀이 어떻게 함께 이제 스케일러블리티를 가지면서 이제 케이퍼블리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오너십을 확실하게 할 것. 예를 들어서 뭐를 델리게이트를 하고 어떤 거를 직원이 관리자에게 에스컬레이션을 시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커리어를 사실 관리자 본인의 커리어보다 더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리자들 의외로 이거를 잘하는 관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반대로 본인이 결국 성장하려면 직원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리자의 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일하고 있는지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 직원의 커리어 관련된 얘기를 관리자가 먼저 꺼내 여기서 아마 커리어 프로그레션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의 퍼포먼스는 결국은 저 직원들의 퍼포먼스로 측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직원을 이제 승진시킬 때가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는 아무래도 그 직원을 잡아두는데 필요한 게 타이틀 업그레이드가 제일 싸고 쉽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큰 회사로 갈수록 승진을 쉽게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큰 회사도 왜 예를 들어서 엔트리 레벨에서 스텝 레벨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프린시펄 이상으로 가는 거는 또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어느 회사나 그 회사만의 예를 들어 통곡의 벽 같은 거는 존재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이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잘 익스펙테이션 세팅을 해야 될 부분이 이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스콥, 그러니까 일의 커버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 이미 그 다음 레벨에 가 있어야 이 서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 직원이 스스로 이니시에이팅을 해서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다, 더 많이 시켜달라. 그래서 그걸 입증을 하고, 그래서 그 조직에 원래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뭐 추가되지 않았을 가치, 뭐 애드 밸류를 이제 하게 됐을 때가 이제 제일 적절한 이제 승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엔트리 레벨 쪽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본인이 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됐을 때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제 직원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직원이 팀을 옮길 때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 관리자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싫은데 좋은 관리자가 있으면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회사는 좋은데 싫은 관리자가 있으면 남아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 답변을 해보시면 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사소한 건데 관리자가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소한 거에서 쓸데없이 점수를 잃을 이유가 없어요. 뭐 딱히 뭐 직원과의 관계라는 게 직원을 고객처럼 뭐 상점처럼 모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직원이 떠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관리자가 제일 힘들겠죠. 왜냐하면 직원이 있어야 일을 시킬 텐데 그 일을 본인이 하거나 다른 사람 뽑을 때까지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뭐 굳이 잘해줄지는 못할지언정 사소하게 점수를 깎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관리. 그래서 반대로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관리자 밑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길게 보면 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은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왜 돈을 주겠습니까? 일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 돈 없는 그 재미없는 일을 돈 주면서까지 시키는 일을 그나마 그 와중에도 잔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각종 이제 팀 이벤트를 뭐 좀 인베이시브 하지 않게, 뭐 한국식으로 옛날 같으면은 왜 회식을 지나치게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팀 빌딩 측면보다 개인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센스 있게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저 올해 일을 하기 위한 큰 점을 찍기 위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반대로 이제 왜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을 일단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점 이전에 일단 점을 찍어야 되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시면은 첫 번째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오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굳이 뭐 멘토 멘티 관계로 하진 않아요. 어 아무튼 이제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사실 저보다 그 고민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 제가 사실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여러분들보다 짧게 남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너무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걱정한다고 딱히 달라질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뭐 그게 말이 쉽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 정하기인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는 그 최대한 그 만약에 도저히 둘 중에 뭐를 할지 망설여지면 일단 롱텀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통은 숏텀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쉽죠. 머스트헤브랑 나이스트헤브 중에 이걸 꼭 해야 되나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일종의 니게이션 테스트 같은 거죠. 이래서 어, 이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인생 짧아요. 그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에 굳이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왜 두 가지 중에 진로 중에 고민인데 하나는 내가 좀 해서 잘 아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잘 모르는 거면 잘 아는 쪽으로 가세요. 물론 뭐 완전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그런 왜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왜 한 방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차근차근히 꾸준히 계속 왜 스케일러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간 당부 비슷한 건데 그 자아 실현과 그 공정성, 자격, 엔타이틀먼트가 공정성, 자격 같은 건데 너무 왜 그 공정한 기회를 신경 쓰시기보다 왜냐 공정한 기회를 신경 쓰시면 대체로 우울해지시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최선은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과 취업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대학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쪽이 손해가 덜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간판과 인맥 때문에 가는 거지 학업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과 대학원 혹은 도피성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학원을 가고 보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과 대학원을 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거는 그 타이틀과 인맥이고 어차피 지식은 이미 그 전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콜세라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대학원을 가실 때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왜 심슨에서 심슨은 수많은 밈이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수많은 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심슨 밈인데 뭐 바로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대학원생인데 30살인데 이제 1년에 작년에 600불을 벌었다. 이게 60만 불이 아니고 600불을 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 바로트의 엄마인 마지가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삶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선택을 할 때 이거는 PhD 스튜던트를 두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 박사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과 박사를 간다는 거는 본인이 아주 강력한 의지와 그 가족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될 때까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과에서 예를 들어 경력을 생각하시고 경력 때문에 대학원을 가신다고 하면 그냥 석사로 충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이언티스트가 꼭 되고 싶다. 그걸로 인해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쪽에 한 획을 긋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다른데 대체로 그냥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한국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대 미국이란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드라마 안 봤는데 이 드라마가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가면 정말로 이 꿈, 재미, 사랑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국에서 하시면은 진짜 제가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 정말 피, 땀, 눈물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그게 꼭 미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취향 나름인 거죠. 어느 쪽에 직장 생활에서 저 세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나는 어느 단어가 더 재밌을 것 같다에 이제 를 기반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랑 이제 대기업 중에는 어느 쪽이 이제 좋을 것이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대 대체로 이렇습니다. 뭐 사람 따라 20대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20대에는 일단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그리고 기회 비용도 싸죠. 그래서 이때 하시면은 저 열정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30대는 솔직히 생존입니다. 친구들 막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은 생존을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 생존을 견디시고 나면 40대에 굉장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변의 친구들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99%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생각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서 성공하지 못 예를 들어 본인의 창업한 게 성공하지 못해도 그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서 충분히 흡수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고 그래서 의외로 경력이 꼬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단점은 이게 동료들의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스타트업에 온다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기업에 가고도 남을 사람이 대기업에서 본인의 그릇이 너무 큰 거죠. 대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꿈과 그릇이 큰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오죠. 반대로 대기업에 가지 못해서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대기업에 가면 20대는 일단 안정적이죠. 20대가 아마 대기업 생활하기 20대가 제일 즐거울 거예요. 그 뭐 부모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친구들한테도 왜 왠지 뿌듯하고. 하지만 30대만 되면 바로 불안합니다. 저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중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본인들의 저 선배들을 이미 보고 있거든요. 40대에 좌절하고 있는 선배들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30대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아시겠죠? 그 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이 대체로 나이별로 이제 업앤다운을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일지 그거를 미리 감안하시고 이제 경력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격이 비교 우위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 이건 사람 성격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기업을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예측 가능한 동료들이 있죠. 왜냐면은 아주 대기업의 필터링 시스템은 아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한국,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는 이 레고를 이거는 제가 레고 아이디어스라고 레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레고한테 제안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레고를 잘 만드실 수 있다고 치고 레고 가게에 가서 그날 만드셨어요, 이거를. 그러면 레고 가게 문 닫을 때 그냥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못 가져가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레고 가게는 여러분 게 아니니까. 아무리 레고 잘 만들어도 거기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대기업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든 피스를 빠방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레고를 만드는 것만 즐긴다. 그러면 대기업 생활이 맞는 거죠. 근데 그 가게 문 닫는다고 나가라고 했을 때 저거 내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드시면 대기업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기본적으로 그 경력을 쌓으실 때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0 to 1, 1 to 10, 10 to 100라고 쓰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0 to 1은 initiation, 1 to 10은 growth, 10 to 100은 operation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0 to 1에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problem definition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겠죠. 그리고 1 to 10에서 해야 될 거는 그 product market fit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10 to 100에서 해야 될 거는 expansion optimization을 하게 되죠. 그리고 1 to 10에서는 0 to 1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이걸 하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10 to 100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하면 잘할까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0 to 1에서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쪽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10 to 100는 이제 결국은 꿈이 마지막에는 건물주가 되는 꿈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그래서 약간 왼쪽에 있을수록 스타트업 취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기업 취향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가셔야지 본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남들 간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에 있으면은 커스터머 센트릭,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으면은 매니저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갑이니까요. 왼쪽은 그 고객이 갑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성향이 주로 이제 뭐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경우가 되고 오른쪽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만 대신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논리적이고 인내심이 많은 쪽이 많아요. 그리고 스코프로 치면 이게 대기업의 장점인데 왼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원 케이스 엑셀런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양한 코너 케이스들을 다 고려해서 아주 크게 준비할 수 있겠죠. 아무튼 끝으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10배를 키울 수 있는 시장으로 갈지 10% 임프루브를 초점으로 하는 그 시장으로 갈지 이거는 뭐 성향을 잘 고려해서 잘 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동안 이제 배우신 것들 이제 경력을 이제 별자리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점을 찍고 이으실 것인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트랙은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과 대기업 한국과 미국 IC와 매니저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이제 다 아셨으니 이제 점을 찍으셔야 되겠죠. 점을 찍으실 때 시작은 네트워킹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예를 들어서 1분 안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20초씩 나눠 가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피치를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은 다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을 못 하는데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네트워킹이 다시 되면 저 60초 피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주메를 쓰실 때는 최대한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아마존에서 하이어링 바로에이저를 하면서 인터뷰를 수백 건을 하고 수천 건의 레주메를 보는데 2페이지 넘어가면 일단 안 봅니다. 보통은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약간 실망하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으니 왜냐면은 이것도 본인의 능력이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중요한 걸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원하실 때는 최대한 일단은 하이어링 매니저를 인맥을 통해서 찾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인바운드를 노리시고, 인바운드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잘 될 수 있게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실 필요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결국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 소개로 인플로이 레퍼를 하셔야 되죠. 스스로 그냥 그 회사에 왜 어플라이 버튼으로 지원하시면 거의 레주메 리뷰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폰 스크린에 가게 되면은 이 폰 스크린은 어떻게 최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역량의 브레스, 그 넓이에 집중을 하시고요. 온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최대한 뎁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한 부분에 그 개별 부분마다 얼마나 깊이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언제나 이 스타에 맞춰서 일단 상황이 뭐였고 내 일이 뭐였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고 결과가 뭐였는지를 또박또박 이제 왜 그 대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결국은 직장에 왜 들어갔을 때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슈퍼파워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끊임없이 그 회사의 현재 기준, 현재 expectation 그 바를 넘어설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시면 훌륭한 경력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 이제 저 개별 세션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 길게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별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커다란 파란 점처럼 커다란 점을 찍으실 수 있고 그 훌륭한 별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렉스님의 발표